안녕하십니까. 오늘 베델큐의 진행을 맡은 정승남 목사입니다. 이제 특별히 현장 예배 오픈을 맞이해서 우리가 특별한 순서로 마련을 했습니다. 이 베델교회 성도님들과 소통의 장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제가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혜진 집사입니다. 7학년, 5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이고요. 셀 리더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예진 집사입니다. 저는 12학년, 9학년 아이를 둔 부모이고요. 그리고 셀 목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 미국의 정치, 경제, 교계를 꿰뚫고 있는 김홍식 목사입니다. 김홍식 목사님 역시 모든 걸 다 꿰뚫고 계시는데요. 머리가 참 이쁘게 오늘 되셨네요. 한번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진 집사님 요즘에 그 베델교 진행자로서 또 활약하고 계시는데요. 주변의 반응이 좀 어떤가요? 못 알아보세요. 사실 평소랑 너무 다르다고 못 알아보세요. 네, 아들도 못 알아봤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안혜진 집사님은 사실은 그 남편이 팀장님이신데 우리 베델교회에 나올 사람 없다고 나오라고 하셨다고. 그러게요. 갑자기 그러시니 당황스럽네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부모의 대표로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자, 우리 김홍식 목사님은 우리 목회진 중에서 뭐 교계 소식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모든 소식을 가장 잘하는 분으로 뽑히고 있거든요. 비결이 무엇인가요? 비결이 뭐 특별히 있습니까? 그냥 뭐 온라인으로 요즘의 시대에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함께 모여서 좀 나누게 될 내용이요. 이번 주 아주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우리 뉴스를 보면 바로 이번 주 LA 오렌지 카운티 경제 재개가 오렌지 단계로 변경이 된 것이 가장 큰 뉴스였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3월 31일자로, LA 카운티는 4월 5일자로 이제 변화가 되었는데요. 이 오렌지 티어로 변경이 되면서 혹시 느끼는 생활의 변화가 좀 있으신가요? 저는 그 생활 패턴의 변화가 굉장히 피부로 많이 느껴지는데요. 작년 연말부터 그 퍼플 티어여서 모든 것이 다 락다운된 상황에서 오랫동안 적응이 돼 있다가 갑자기 이제 뭐 학교, 그다음에 학교 이외의 액티비티, 그다음에 실내 활동 이런 것들이 갑자기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스케줄하고 하는 것들이 패턴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예배가 오픈돼서 주일마다 아침에 이렇게 준비하고 나오는 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들 라이드를 갑자기 많이 주시는 막 이런 상황들이 생기겠네요. 네. 식당은 혹시 좀 가보셨어요? 네, 저도 오렌지 티어로 이제 바뀐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식당에서 이제 25%에서 50%까지 수용 인원을 늘린다고 발표를 해서 그런지 인도어 식당도 많이들 오픈을 했고요. 네. 아웃도어도 훨씬 더 자유롭게 가족들이 같이 인조이하는 모습을 보고 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구나. 그렇군요. 이 경제 재개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많은 지금 뭐 식당이나 그 외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오픈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 그럼 교회가 아까 말씀하신 게 25%에서 50%까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50%라 그러면 사실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50%로 갑자기 변경이 돼서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급작스럽게 찾아오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럼 50%까지 늘어난다고 하면 예전과 같은 소셜 디스턴싱은 현실적으로 조금 더 이제 완화가 된다는 거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에 지금 성도님들이 현장 예배에 오시는 그 모든 인원은 6피트를 기준으로 지금 저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숫자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소셜 디스턴스의 좀 변화가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오렌지 티어로 변경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은 모든 것이 지금 열려져 가는 분위기인데요. 우리 김홍식 목사님, 지금 한국은 이에 반해서 분위기가 지금 어떤가요? 지금 현재 한국은 이 2단계로 오히려 더 격상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5단계로 비수도권은 지금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인 이상 사회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고, 지금 대면 예배는 20% 정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결국은 한국은 오히려 더 상황이 조금 더 위축이 되고 닫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은 모든 게 좀 오픈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오렌지 티어로 바뀌게 되면서
여러 가지 50%에 관한 확실한 기준은 생겼지만 오히려 소셜 디스턴스에 관한 기준은 지금 사라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학부모로서 또 셀 목자로서 또 우리 목사님으로서 이렇게 조금 거리를 좁혀서 앉아야 되는 그런 기준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목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은 저희 다른 곳보다도 그래도 교회에서 방역이나 QR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볼 때 그래도 좀 안전하다는 마음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그래도 조금 신뢰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우리 집사님들의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떠신지요, 오혜진 집사님은? 일단 이렇게 조금 더 많은 분들을 와서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사실 너무 반가운데 그 반가운 마음에 조금 이렇게 소셜 디스턴싱이 무너지면 혹시 이렇게 안전에 우려가 있지 않을까 또 동시에 좀 염려도 되고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러시군요. 우리 안 집사님은 어떠신지요? 저도 지금 이제 현장 예배가 오픈이 되면서 저희 가족은 다 지금 신청을 하고 학년에 해당이 될 때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에 굉장히 안심을 느끼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50%까지 올린다면 또 한 가지 걱정을 하게 돼요. 어떻게 더 자리가 좁아지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지금 방역하고 마스크를 착용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우리 김홍식 목사님과 저희가 지금 오렌지 티어로 변경이 되면서 50% 이상 올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김홍식 목사님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오픈하고 예배드리는 것에는 모두가 다 찬성하고 그리고 50% 수용에 대해서도 찬성하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QR이라든지 지금까지 해왔던 시스템을 잘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거리도 잘 유지해서 이렇게 오픈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환영은 하지만 오픈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하자는 게 아마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백신을 맞지 못하는 그 어린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들이나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노약자분들은 현장 예배보다는 온라인 예배를 좀 더 편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지금 카페에 아크릴로 이렇게 캐노피를 설치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당 안에도 그 높은 그 아크릴 캐노피를 사용해서 거기에 좀 노약자분들을 위한 자리를 따로 마련하는 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조금 더 이제 시설적으로도 우리가 방역을 좀 더 철저히 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방금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자료도 있는데 우리 백신이 현재 미국에 어느 정도 맞았는지 잠깐 나눠주시겠어요? 네, 미국 내에서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으신 분들이 1억 명이 넘었다고. 1억 명? 네, 많이 맞았어요. 미국 전체 인구가 3억이 좀 넘죠? 네, 네. 3분의 1 정도. 그렇죠. 국민 3명 중에 1명꼴은 적어도 1회 이상 맞았다는 거죠. 김홍식 목사님이 조사한 내용에도 좀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LA에도 실제로 대다수의 주민들이 6월쯤 되면은 백신을 맞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6월 정도 되면 미국의 전체 국민의 성인들 대부분은 다 백신을 맞을 걸로 지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 베델교회도 현장 예배가 열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 오렌지 티어로 바뀜에 따라서 조금 더 그 기준이 완화됐다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현장 예배 인원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 학교는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오렌지 티어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는 저희가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소셜 디스턴스에 의해서 현장 인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즉 6피트로 받을 수 있는 분들만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제한된 인원을 저희가 받아들였었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조금 더 추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소셜 디스턴스가 줄어드는 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추이를 살펴보면서 확 늘린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저희가 좀 이렇게 단계를 두고 늘릴 계획이 있고요. 교회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25%보다 훨씬 작은 숫자를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소셜 디스턴스가 지켜지고 있느냐, 그 두 번째는 우리 목회진들이나 교사들이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느냐의 측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유아부 같은 경우는 10명 받잖아요. 10명이라는 숫자는 그 아이들만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유년부도 마찬가지고 초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퍼센테이지 20%냐 25%냐 이걸 중요시 여기지 않았고요. 얼마나 저희가 안전하게 방역하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느냐의 숫자를 가지고 현재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컬러 티어가 변하고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변화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모님들이 안전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가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 정말 안전하게 지금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실 계획이신지요? 바로 문 닫고 그냥 교회.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은 동일한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확진자가 교회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확진이 된 상황 가운데 교회를 다녀갔을 경우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김홍식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 대한 것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사회에서는 또 학교에서나 어디 그런 데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지금 공립이나 사립학교에서는 하이브리드 수업을 하고 있고 인펄슨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교사나 학생이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도 학교 문을 닫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클래스룸 안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도 계속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 주류 사회에서는 결국 문을 좀 닫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근데 이게 한인 입장에서는 그게 좀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그리고 조심스러워하시는 부분은 그 부모님들은 온라인 수업을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선택권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현장으로 갈 수 있는 분명히 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솔직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 현장으로 오픈이 되어 있지만 현장 예배를 드리시지 않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계속 지금 1년 넘게 꾸준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네. 본인의 선택이 좀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연방 대법원에서도 얼마 전에 보니까 예배의 자유를 인정해서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판례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교회 예배도 병원이나 학교처럼 이센셜한 부분이라고 사회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열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학교나 사회에서는 확진자가 왔다 갔을 경우에도 계속 오픈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교회에 왔다 가셨을 경우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직접 연락을 드리고 또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저희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QR코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QR코드를 하는 이유가 모든 성도님들이 어느 자리에 앉았는지를 저희가 정확히 레코드를 놔두고 또 어느 위치를 가셨는지를 CCTV로 저희들도 확인을 해가지고 관련된 모든 분들 확진자가 다녀가셨다 그러면 정확하게 누가 옆에 계신지를 확인을 해서 연락을 드리고 검사를 받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확진자가 다녀간 경우 그로 인해서 전파가 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즉 문제가 생겼다 가장 먼저 닫자. 그리고 오픈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면 가장 잘 준비해서 레귤레이션에 맞게 열자는 게 저희들의 사실 원칙이에요. 특히 여기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여기 완전히 얼바인동, 뭐 풀로동 그렇잖아요. 요바린다에서 오신 분만 조금 이렇게 미국서 사신 분이지 얼바인은 솔직히 완전히 한국이잖아요. 우리 김홍식 목사님 이게 미국 소식 잘 아시지만 대부분 아침마다 한국 뉴스 해설을 통해서 그렇죠. 미국 소식을 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항상 한국에 이렇게 클로즈한 릴레이션십으로 하는데 주로 무슨 뉴스 많이 보세요? MBN 봅니다. 김주하 아나운서. 네, 김주하 아나운서. 이게 팬이신데 그러니까 저희들 사실 그게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한국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미국 기준 쫓아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성도님들이 마음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정책과 그러한 규정을 가지고 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인으로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글쎄 한국에서 접하는 뉴스들이 마음을 많이 흔들리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현재 시스템을 무시할 수는 없죠. 한국에서 이렇게 하니까 미국에서도 이렇게 해야지 라고 그걸 이꼴 관계라고 성립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살다 보니까 미국의 현재 상황이 있지만 또 얼바인 특수성 때문에 얼바인 자꾸 아까 한국의 소식을 우리가 너무 많이 접하는 것도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투머치한 어떤 우리가 걱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게 이게 실제로 퍼센티지만 봐도 0.00002%가 지금 사실은 걸리고 있는데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다.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이렇게 교회에 대한 발걸음이 조금 주저한다면 다시 교회에서 어떻게든지 소통하고 있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이것을 통하여서 그 발걸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베델교회는 순차적으로 또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며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씩 하지만 방역은 철저하게 해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델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